수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도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언제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렇지, 5학년 때, 그것도 2학기 때, 최근이죠. 한번 들어봤었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때 의미가 뭐였어요? 맞아요. 직육면체의 무엇을 따라? 맞아요. 모서리를 따라서 잘라서 펼친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각기둥에서도 이 직육면체처럼 전개도 의미가 모서리를 따라서 펼친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자에 모서리를 잘라서 만들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남자친구가 잡고 있는데요. 각기둥에서도 직육면체와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따라서 펼친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요. 약속하기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모 박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이 무엇이라고 한다? 전개도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있죠. 전개도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우리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전개도가 하나의 직육면체인데 전개도가 하나만 존재했어요? 여러 개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존재했었죠. 어떤 모서리를 자르냐에 따라서 같은 직육면체 또 여러 개의 전개도를 가질 수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각기둥도 어떤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각기둥이 여러 개의 전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개도에 대한 설명은 끝나버렸는데요.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각기둥의 모양의 상자를 잘라 펼쳐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가 오네요. 전화 좀 받을게요. 미안해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 버렸네요. 자,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렇지,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정답 확인하는 형태로 꼭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기의 상자를 펼쳤을 때 모양을 살펴보세요. 그렇지. 준기. 우리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직육면체 모양이죠. 하지만 여러분, 직육면체 모양은 무슨 기둥도 된다? 그렇지. 밑면이 사각형의 사각기둥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를 처음 모양으로 다시 접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분 어디랑 만나죠? 그렇지. 여기랑 만나고요. 색깔을 바꿔서 그렇지.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는 어디랑 만날까요? 그렇지.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걸 조립을 해보세요. 여기는, 그렇지. 여기랑 만나겠죠. 다음으로 이 선분을, 그렇지. 여기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반대쪽도 그냥 거의 똑같겠지? 여기는 여기랑 만나게 되고요. 사인펜 색깔이 부족하네. 잠깐만요. 그렇지. 여기는 어디랑 만나게 돼요? 맞아요. 여기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는 여기랑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거 똑같은 색깔이네. 잠깐만.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랑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만나게 하시면 무슨 모양이 된다? 그렇지. 사각 기둥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까 설명했던 게 다시 한번 나오네요. 전개도는 각기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입체도형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개도라니 낱말 설명을 좀 해주면 한자어죠. 그래서 이게 펼전자예요. 펼전에 10개 그림도가 되겠죠. 그래서 펼쳐 열어놓은 그림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연단, 이 개자에는 평평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서 평평하게 만든 그림이 전개도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그렇죠. 삼각기둥의 전개도. 삼각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이 뭐예요? 맞아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둥 모양에서 옆면은 모두 무슨 모양이다? 그렇다.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지. 이 삼각형 모양들이 다 뭐가 될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밑면이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직사각형 모양의 것들이 모두 옆면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단 준비물 2를 가지고 삼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았나요? 그렇지. 뭐 만들면서 하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보여주면, 자, 그래서 준비물 2를 이용하여 삼각기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더니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먼저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첫 번째 밑면을 어떻게 하고 접어주고, 이거 너무 안 보이네. 좀 위로 올릴게요. 자, 밑면을 접어주고 옆면도 맞게 접어주었더니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삼각기둥 모양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일단 가이고요. 나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접어볼까요? 그렇지. 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빵꾸가 뚫렸네요. 자, 나는 안 되고요. 다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은데, 특이하지만 접었더니 어때요? 그렇죠. 뭔가 마법처럼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무엇이냐? 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각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삼각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는 뭐였어요? 맞아요. 나였죠. 자, 나 전개도는 만들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일단 밑면이 두 개이기는 한데 전개도에서 밑면이 두 개이기는 한데 서로 어떻게 돼버려요? 아주 포개져 버리죠. 포개져 버리기 때문에 반대쪽 밑면이 있어야 될 부분이 빵 뚫려 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밑면이 서로 뭐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풀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각기둥의 이름을 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준비물 3을 가지고 여러분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냥 준비물 없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는 다 면들이 무슨 모양이에요? 사각형 모양이죠. 얘는 만약에 올바른 전개도라고 하면 각기둥으로 만들었을 때 사각기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그렇지. 자, 사각형 똑같은 모양의 사각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사각형 4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옆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옆면이 될 수 있으면 이 친구를 제외한 밑면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밑면에 두 개의 면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합동이어야 되죠. 근데 남아있는 두 면을 보니까 이 녀석들이 합동이 아니에요. 합동이 아니죠. 그리고 왠지 머릿속으로 만들어 와도 이 면과 이 면이 포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옆면은 무조건 무슨 모양이다? 각기둥에서 그렇지.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자, 밑면의 모양은 뭐예요? 그렇죠.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입니다. 오잉?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옆면이 몇 개여야 되죠? 맞아요. 5개가 돼야 되죠. 근데
5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4개밖에 없으니까 나도 당연히 각기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로 넘어가 보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무슨 모양의 기둥이 될 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랑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네요. 그래서 얘가 합쳐지면 오각형이 될 것이고 옆면의 개수, 옆면의 모양은 다 직육면체이고 그렇지. 개수도 5개가 맞네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번 조립을 해보면 다는 각기둥이 되나요? 그렇죠. 다는 오각기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오각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그렇지. 밑면의 모양이 뭐예요?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그래서 라가 합쳐진다고 하면 각기둥 모양으로 뭐 각기둥이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은 육각기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옆면의 개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직육면체 모양이 직육면체란다. 직사각형 모양이 6개가 있으니까 옆면의 개수도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개수를 모두 확인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합쳐 보면 그렇지. 라도 얘도 육각기둥이 제대로 완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각기둥 이름을 써보세요. 각기둥이 되는 전개도는 다와 라이고 다는 오각기둥이 되고 라는 육각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렇지. 각기둥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맞아요. 밑면이 2개였었죠. 그리고 두 밑면은 뭐 한다? 그렇지. 서로 합동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일단 각기둥의 전개도에서 밑면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각기둥에서 옆면은 모두 무슨 모양이다? 그렇지. 직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각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걸 기준 삼아서 전개도를 찾고 또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쉽게 전개도를 찾고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 각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